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도 간밤에 나스닥이 얼마나 올랐나? 혹은 내 계좌의 QLD와 TQQQ가 얼마나 박살이 났나? 가슴을 졸이며 스마트폰 창을 열어보셨습니까? 파란불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를 넘어 반토막을 향해 달려갈 때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집어던지고 이 지옥같은 주식시장에서 도망치고 싶은 그 마음, 저 역시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나약하다고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극심한 공포와 매도 버튼을 누르고 싶은 충동은 여러분의 멘탈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 몸에 새겨진 너무나도 위대한 유전자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38억 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길고 잔혹한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번식에 실패한 적 없는 굶주림과 맹수의 위협을 모두 이겨낸 완벽한 생존자들의 후손입니다. 여러분은 살아남기 대회의 최후의 결승 진출자들입니다. 그 기나긴 생존의 사슬에서 우리 조상들이 살아남은 방식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눈앞에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보이면 그 자리에서 즉시 따먹어야 했습니다. 내일을 위해 남겨둔다는 것은 곧 썩어버리거나 다른 짐승에게 빼앗긴다는 것을 의미했으니까요. 그리고 초원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거나 남들이 미친 듯이 도망치기 시작하면 이유를 묻지 않고 함께 뛰어야만 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던 호기심. 많은 조상들은 모두 포식자의 먹잇감이 되어 유전자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즉, 공포를 느끼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도망치는 것, 그것이 38억 년 동안 우리를 살려낸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 30만 년을 하루 24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우리가 아는 이 자본주의와 문명이라는 낯선 개념은 자정 직전의 마지막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탄생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여전히 23시간 동안의 원시 시대에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만 미친 듯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를 진화 심리학에서는 진화적 불일치라고 부릅니다. 특히나 변동성이 극심한 QLD나 TQQQ 같은 레버리지, ETF 시장에서 이 불일치는 여러분의 계좌를 무참히 박살내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시장이 폭락하고 계좌가 녹아내릴 때 우리의 원시적인 뇌는 그것을 맹수에게 물어뜯기는 것과 똑같은 생명의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경고 신호를 보내죠. 당장 팔아. 지금 당장 도망치지 않으면 넌 죽어. 이 본능적인 비명 앞에서 이성을 유지하기란 정말로 뼈를 깎는 고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능에 잡아먹혀 평생 자본주의의 노예로 살아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인류가 그 마지막 1시간 동안 이룩한 가장 위대한 기적, 바로 23시간의 본능을 억누르고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을 발명해냈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농업이었습니다. 굶어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우리 조상들은 당장 손에 쥔 알곡을 입에 털어넣지 않았습니다. 배고픔을 찢어지게 견디며 그 씨앗을 차가운 땅 속에 묻었습니다. 당장의 생존 본능을 거스르고 미래를 위해 현재의 만족을 극단적으로 지연시킨 것입니다. 몇 달 뒤 그것이 수십 배, 수백 배의 결실로 돌아올 것을 아는 지성이 본능을 이겨낸 인류 최초의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여러분이 모아가고 있는 QLD와 TQQQ 한 주가 바로 이 씨앗입니다. 미국 최고의 기업들과 전 세계의 자본이 집약된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우상향하는 자본주의의 씨앗입니다. 이 씨앗을 묻어두고 싹이 트기를 기다리는 과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가뭄이 들듯 나스닥은 수시로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의 폭락을 만들어내며 여러분의 인내심을 시험할 것입니다. 이때 공포에 질려 손절을 하거나 내가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다고 오만하게 단타를 치는 것은 애써 심은 씨앗을 파헤쳐서 씹어 먹어버리는 짓과 같습니다. 씨앗을 먹어 치운 자에게 수확의 기쁨은 영원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오디세이아를 보면 헬리오스의 소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소들은 늙어 죽지도 않고 새끼를 치지도 않으며 영원한 가치를 지닌 그야말로 완벽한 가치 보존의 상징입니다. 오디세우스 일행은 이 소에 절대 손대지 말라는 신의 경고를 받습니다. 하지만 섬에 갇혀 바람이 멈추고 며칠 동안 배를 줄이게 되자 부하들은 결국 굶주림과 조급함을 이기지 못하고 그 소들을 도살해 잔치를 벌이고 맙니다. 살점들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고기가 불 위에서 우는 끔찍한 신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그들은 탐욕의 식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거짓말처럼 바람이 불어 출항하게 되었을 때 분노한 신의 벼락이 내리쳐 그들은 모두 바다에 수장되고 맙니다. 딱 며칠, 그 마지막 한 고비를 넘기지 못해 영원한 파멸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 비극은 오늘날 레버리지 투자자들에게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나긴 하락장이나 지루한 횡보장이 이어지면 사람들은 참지 못합니다.
가만히 두면 스스로 가치를 증명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할 내 계좌의 주식들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손실을 만회해보겠다고 선물 옵션에 손을 대거나 이리저리 테마주를 쫓아다니며 잦은 매매를 일삼습니다. 헬리오스의 소를 잡아먹는 부하들처럼 미래의 거대한 부를 헐값에 도살해 당장의 도파민을 채우는 것입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대학에 방대한 연구 결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수만 명의 데이트레이더를 수년간 추적한 결과 최저임금조차 벌지 못한 사람이 97%에 달했습니다. 은행원 초봉 이상을 번 사람은 단 0.5%에 불과했습니다. 잦은 매매는 투자가 아니라 노동입니다. 컴퓨터 화면 앞을 떠나는 순간 생사가 갈리는 극도로 피곤하고 위험한 노동입니다. 반면 진정한 장기 투자는 저장입니다. 내가 세계 최고의 기업들의 지분을 사서 곳간에 묻어두고 단기적인 소음에 귀를 닫은 채 나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수레바퀴가 나를 대신해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저장과 지연의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레버리지를 다루면서 이 둘을 섞어버리면 복리로 불어나야 할 여러분의 은퇴, 자금은 한순간에 오만함으로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조선시대 임진왜란 당시 신립장군은 적을 막아낼 수 있는 천혜의 요새인 문경세제를 포기하고 굳이 평지로 내려와 강을 등지고 싸우는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스스로 도망갈 곳을 없애버려 군사들이 죽기 살기로 싸우게 만들겠다는 오만한 전략이었습니다. 결과는 참혹한 전멸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현대판 신립장군과 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굳이 험난한 트레이딩의 전쟁터로 자본을 끌고 와서 스스로 벼랑 끝에 서는 도박을 벌입니다. 안전하게 장기 투자를 하며 복리를 누릴 수 있는 넓고 탄탄한 길이 있음에도 굳이 한 방을 노리는 무리수를 두다가 계좌를 강물에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레버리지 투자의 본질은 시장을 이겨먹으려는 얄팍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장의 극단적인 변동성을 기꺼이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묵묵히 견뎌내는 압도적인 멘탈리티입니다. 복리의 마법은 결코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살을 베는 듯한 공포와 지독하게 지루한 시간을 견뎌낸 사람에게만 시장이 허락하는 막대한 보상입니다. TQQQ와 QLD가 선사할 그 미친 듯한 복리의 폭발은 오직 끝까지 씨앗을 파헤치지 않고 만족을 지연시킨 자들의 전유물입니다. 오늘 당장 계좌가 파랗게 멍들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뇌가 매도 버튼을 누르라고 소리칠 때 38억 년 전 초원을 뛰놀던 원시인의 본능이 또 나를 속이려 한다는 것을 통쾌하게 비웃어 주십시오. 우리는 지성으로 본능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자산은 흔들리는 차트 위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우직한 마음속에서 자라납니다. 지금 여러분이 흘리는 땀과 견뎌내는 눈물은 머지않아 폭발적인 복리의 눈덩이가 되어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 고독하지만 확실한 여정을 저 역시 묵묵히 응원하며 함께 걷겠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